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세일즈는 거절이 국가대표 거절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. 4가지. 나중에 할게요. 나중에 할게요. 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해봤어요. 해봤어요. 뭔가 하라고 하려고 그러죠? 그런데 나중에 하는 걸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거절 콜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. 안 한다, 나중에 한다. DB 영업이 영업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요? 네네. 사실은 보험인이 취할 수 있는 보석이 네.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2개의 벽을 거쳐야만 지나가야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벽은 거절입니다. 두 번째 벽은 보장 분석의 정의입니다.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모르거나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막히거나 효율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2가지 벽을 허무를 수 있는 그 수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세일즈는 거절이 국가대표 거절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. 4가지. 나중에 할게요. 나중에 할게요. 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해봤어요. 해봤어요. 뭔가 하라고 하려고 그러죠? 요 4가지입니다.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4가지 중에 두 가지의 거절은 내용이 없는 무조건 반사 같은 거절입니다.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할게요 하고 안 할게요예요. 근데 DB 구매자 내지는 사용자들의 60%가 60% 이상이 여기서 쓰러집니다. 나중에 할게요, 안 할게요를 거절 처리를 안 하고 예, 고객님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.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. 네, 고객님 하지 마세요. 이런 거야. 보험인이 쓰지 말아야 될 영어가 네. 썸데이입니다. 썸데이. 나중은 나중에. 없어요. 예. 나중은 없죠. 네, 나중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?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 보자고요. 네. 초등학교 때 보면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았다가 5시 반이나 저녁 6시쯤 되면 어머니가 음식 해주시고 이제 밥 먹고 가. 이럴 때 네. 미안하잖아요. 네네. 하루 종일 놀고 공부하는 거 애를 방해를 했는데 아니 어머니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. 이랬는데 친구 어머니가 예. 황당하게도 그래 가서 먹어.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럴 때 아니야. 그래, 가서 먹어.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밥 먹는 건데 먹고 가. 이게 정상입니다. 그렇죠. 한 두세 번 해야지. 마지못해 먹게. 거전에 또 그걸 두세 번 해야지.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웃으신 이유가 그 황당한 표현 아닙니까? 근데 황당한 표현을 우리 설계사들은 하는 거죠. 그러네 그렇게 표현하니까. 저기 나중에 할게요. 안 할게요. 그런데 나중에 하는 걸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거절 콜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, 안 할게요는 거절하는 방법이 딱 2가지입니다. 지금은 캠페인 기간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무료로 보장 분석을 해드리지만 고객님 나중에 하시게 되면 유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수도 있습니다. 바뀝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지. 그 이유는 다시는 전화 안 해요. 근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안 바뀌었을까 봐 전화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가 이제 핵심입니다. 고객님처럼 나중에 할게요, 안 할게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십니다. 그 이유는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급받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이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하는지 몰라서 전화를 주셨는데 자 고객님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싫어서 안 해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제 보장 분석을 거절하셨는데 그분에게 일어났던 보험 사고, 즉 사고나 질병이 그분의 보험 바깥에서 일어난 겁니다. 혜택을 못 보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또 할래 말래 물어볼 필요 없이 거절 처리를 한다는 것은 거절을 수용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나 목요일 오후 2시에 어떠신지. 바로. 왜 격일제로 질문을 하냐. 네. 월화, 화수, 수목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월화 안 되면 수목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. 그거마저 안 된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없나?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날짜를 다 얘기를 하네. 모든 요일을.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격일제로 질문하시면 됩니다. 이 2가지 거절 처리를 안 하시면 DB를 쓰실 수 있는 DB가 거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고객은 본능적으로 안 한다, 나중에 한다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. 그렇죠. 귀찮죠. 예, 맞습니다. 또 뻔한 얘기 와서 하고 또 보험 들라고 할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법 얘기도 하고. 네.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장 분석을 해봤다. 자, 해봤다는 경우는 일단 인정해주고 옹호해줄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해보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자료나
또 컨설팅을 받아서 결론을 내신 게 있나요? 우리말로는 계약을 한 게 있나요? 그 얘기입니다. 그랬을 때 안 해봤다 그러시면 네.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그 당시에는 없던 보장이나 또 그 당시에는 없던 질병들이 새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또 보장 분석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분들께는 계약한 시기가 언제쯤이냐 말씀을 듣고 시기도 체크해. 한 5년, 6년 이상 된 계약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질병 후유장애의 그 등급별 네. 3% 이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 질병 후유장애. 예. 그렇죠. 또 뇌와 심장 부분이 포괄적인 담보이냐 부분 담보이냐 예. 하는 부분들 또 암 진단 자금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꿀벌의 침 같은 진단 자금이냐 아니면 2년 후에도 그 가입 기간 동안 격 2년제로 지급되는 재진단암이냐 이런 걸 예시를 들어가면서 고객님은 보장 분석 하시기도 전에 경과 기간의 어떤 길이 때문에 보장 분석을 다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야,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. 그렇게 꿀벌의 침 침. 같은. 그렇지. 꽃 같이 꽂혔네. 딱 꿀벌의 침. 꿀벌의 침. 쑥 죽어버리는 그런 보험. 그거는 제가 이제 벌에 쏘인 경험이 경험담에서 나오는 RP. 그러니까. 이게 살아있어, 그러니까. 팍 꽂히네. 내 보험이 뿔벌의 침 같은 보험인 거 아니야? 뭐 이런 저도 생각. 그러니까 이제 어. 저 얘기하거나 고객들한테 했을 때 이제 후배들이나 TA를 잘하는데 거절 처리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. 뭐 나는 뭐 됐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?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보험의 만기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보장 받는지 또 보장의 크기, 보장의 범위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것들이 모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고객이 지금 저희가 보통 분석할 때 네 가지 하잖아요. 왜냐면 예. 보장 기간 8세 만기 많은데 100세 만기도 아니고 종신 보장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돼 있는 줄 알고 아까 암 보장이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별로 없었고 있어도 옛날에는 제 선배님 같은 200밖에 안 되고 막 이랬어요.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한도가 늘어났거든요. 예. 넓은 범위에 지금 그러면은 한 가장 확률이 많은 협심증 같은 경우 68%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결국은 협심증이 아닌 급성심근경색 9% 해당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보장이 전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네. 사실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면 고객들이 모르거든. 솔직히 암보험이 얼마나 몇 천이 보장되고 얼마나 보장되는지 잘 몰라요. 근데 그게 궁금할 때가 되는데 지금 아까 기간 말씀하셨듯이 언제 컨설팅을 받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상품의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은 분명히 리뷰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저도 만들어가죠. 저도 좀 공감하는 게 많아요.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. 그럴 때 초보들 아마추어는 주장을 하고 프로는 질문을 한다.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 화법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딱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화법들이네요. 3개 지금 말씀하셨죠. 예. 맞습니다. 하나 더 남았습니다. 예. 마지막 거절은 거절 4가지 중에 왕중왕입니다. 어려운 거절. 이런 거절을 할 때는 이제 대면해서 고객을 볼 때는 고객의 눈이 가늘어지고 또 목소리가 이렇게 쫙 깔립니다. 의심도 많고 뭔가 귀찮고. 하라고 할 거 아닌가요? 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경계를 막 하는 거지만 이렇게 거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처리가 환영하는 겁니다. 부정하거나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받아들이시는 거죠. 예, 뭔가 하라고 할 겁니다.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러나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뭔가 하라고 할 건데 3가지 하라고 할 겁니다. 고객님은 필요 이상으로 낭비 요인이라고 할 정도로 보험이 많으니까 줄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. 솔깃해. 썰깃해. 이거를 맨 앞에 꺼내는 거는 일단은 수용하기가 쉬운 주제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. 그래? 받아들이시. 두 번째는 고객님이 보험을 보니 없는 건 없이 다양하게 있으나 보장의 크기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줄이거나 함부로 해약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전에 계약했을 때 또 건강한 표준처였다가 지금은 병을 앓고 계시거나 약을 드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 꼼짝 마라. 아이들 게임으로 치면 얼음이 되는 거죠.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. 두 번째, 고객이 든든합니다.
뭘 하려는 것도 아닌데 내 상황까지도 챙겨주는구나.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. 마지막 얘기 때문에. 네,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. 거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보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마땅히 있어야 되는 보장이지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찜찜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운명이 바뀔 정도의 담보라면 그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오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화법 좋다 이거. 나중에 할게요. 안 할게요. 해봤어요. 뭔가 하라고 할 거 아닌가? 이 네 가지 거절 처리를 숙지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만만한 고객은 계약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늘 맞닥뜨리면 내가 먼저 패배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. 야 정말 이거는 검증되고 검증되는 야, 엑기스 훌륭해요. 같은 화법이에요. 훌륭해요. 요걸 계속 연습해가지고 탁 나오는 네 가지 외에는 없나요? 그 외에도 있겠죠. 뭐 예를 들면 그런데 뭐, 제가 뭐 남편한테 물어볼게요. 뭐 이런 거. 근데 제가 국가대표 거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. 지역대표 거절들도 많습니다. 뭐 친구가 한다든가 그렇지, 그렇지. 친구가 한다든가 괜히 기분이 안 좋다든가 가족 중에 있어요. 예. 뭐. 근데 참 얄미운 지금 최 이사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. 그거 말고 없냐? 있지요. 어떤 거절이 있냐면 보장 분석은 솔 계사님한테 할게요. 계약은 우리 이모한테 할게요.